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 급하게 먹는 습관, 그리고 맵고 짠 음식과 스트레스 등등 이 모두가 우리의 위를 불편하게 합니다. 잦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교적 흔한 증상인데다 만성인 경우가 많아서 위장약만 먹으면서 참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위장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장질환에 대해 그리고 내시경 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위장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홍정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기능은 한마디로 음식물을 기계적으로 부수고 화학적으로 소독하며 소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는 식도와 십이장을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식도 부분에 있는 것을 분문부, 그리고 기저부, 그리고 체부, 그리고 유문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음식물을 입으로 씹어서 삼키지만 위 근육 운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잘게 부수고 산과 효소를 분비하여 화학적으로 분해시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은 짧은 시간이나마 위내에 저장을 했다가 십이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은 주로 소장에서 담당합니다. 위에서 십이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네. 위에서는 네인인자라는 것을 분비를 해서 비타민 B12를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위는 위산을 분비를 해서 위 내에 있는 위산도, 즉 pH를 1에서 2 정도로 매우 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때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여러 가지 균들을 소독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엔 과음이나 과식이 흔해서 속이 쓰리다고 이 속쓰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속이 쓰리다고 할 때 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선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관련된 장기는 먼저 식도, 그리고 위, 그리고 십이장이 있는데요. 네. 예, 그리고 식도에는 역류성 식도염, 위염과 그리고 또한 위궤양, 그리고 십이장에는 십이장염과 십이장궤양 등이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는 구토, 구역, 이물감, 그리고 명치부의 통증, 복부 불편감 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위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위염은 국민 8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속이 불편할 때 신물이 나거나 구역질할 수도 있고 식사까지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 국민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위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위염이라고 한다면 내시경 검사상 관찰되는 위장의 점막의 염증은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심한 복통과 구역, 구토, 오심을 동반한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위장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심한 염증이 생겨도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심, 구토, 트림, 그리고 소화불량, 위장 부분의 불편감, 그리고 명치 통증,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위 내시경에서 소화성 궤양이 없음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비궤양성 소화불량,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위염이 생기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위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음식물에 의해서, 두 번째는 약물에 의해서, 세 번째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그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맵고 짭은 음식이라든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도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많이 드시는 골다공증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피린을 포함한 해열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복용 방법을 잘 지키시고 담당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저희가 뭐 광고에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감염이 많다고 하던데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입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는 이불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위 내에서 강한 산성에서도 스스로 방어벽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위벽에 붙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한 60% 정도에서 감염이 되어 있고 입안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입으로에서 입으로 또 옮겨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술잔을 돌리는 술 문화라든지 이유식을 씹어서 아기에게 먹인다든지 찌개나 전골류 같이 숟가락을 같이 넣든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특유의 술 문화 그리고 찌개를 같이 먹는 식문화 이런 것들이 다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염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분류를 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급성 위염은 어떤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급성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염증이나 감염증에 의해서 위 점막이 급작스럽게 손상이 되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먼저 위 점막의 급성 염증성 질환이고 위산의 증가하고 또한 혈류의 감소, 점막에 부착된 그런 점막층의 파괴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질병 발생이 관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스피린에 의해서 진통제, 알코올과 같이 위 점막에 손상을 주는 각종 약물이나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외상, 화상, 폐혈증 등의 위 점막으로 혈류가 감소된 직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내시경 검사를 보시면 점막의 부종과 점상 출혈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먼저 정상적인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위쪽에 보이시면 저 부분은 이제 위 상체부에서 밑에 있는 중체부 및 하체부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는 붉은 기운이 돌면서 위 점막이 손상이 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된 걸 볼 수가 있으며 네.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위 체부에서 위 국륜부, 즉 위 기저부를 올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의 점막이 잘 보존이 돼 있고 특별한 염증이 없는 것으로 관찰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신 그림과는 다르게 급성 위염이 나타난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생선의 섭취 후에 생긴 고래회충, 즉 아니사키스에 의한 급성 위염이 발견이 되고 중간에 있는 것은 고래회충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 급성 출혈성 위염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약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성 위염도 거의 비슷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성 위염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만성 위염은 위벽이 점차 얇아지고 손상을 받으면서 생기는 그 위축성 위염이 대표적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만성 위축성 위염인데 이는 점막이 투명해서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드러나 보이는 상태로 보이게 되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행을 해서 장상피 화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만성적인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그리고 만성적인 알코올의 섭취, 흡연 약물 등이 그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카페인의 섭취라든지 과음, 과식,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이 모두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됩니다. 네, 만성 위염은 보다 평소의 식습관, 생활 습관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위장 질환과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활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내가요. 예. 항상 그 가슴 맹주병 밑에 답답하고, 네. 그리고 등도 결리고요. 예. 가슴에 흥통도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질환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내시경 검사도 여러 번 했었어요. 예. 근데 위는 항상 깨끗하다고 나오거든요. 위는 깨끗하다고 나온다고요? 네네. 예, 그런데요. 내시경 검사 결과상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늘 답답하고 등이 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예, 그 네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등이 결리고 아플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시경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병이냐,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속이 상하실 텐데요. 첫 네. 번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게 등이 아픈 심와부의 통증 자체는 췌장 쪽도 같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그 검사는 선생님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쪽도 깨끗하다고. 아, 깨끗하다고 다 말씀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모든 검사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깨끗하다, 다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할까 하는 그런 네네.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에는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계속 이제 속이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고 통증은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도 비밀환성, 그러니까 정상처럼 보이는 식도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전에 이제 검사를 하셨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면서 이제 약물 조절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약물 치료라는 게요. 네. 오히려 제가 위가 항상 안 좋으니까 네네. 약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약을 네, 먹음으로써 맞습니다. 치료는 네. 또 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안 네네. 좋은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네네네. 그 약을 장기간 먹는다라는 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생활 습관의 교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이런 산성을 띠는 음식물을 제한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너무 맵거나 짜온 음식, 특히 짠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좀 멀리하고 국류나 찌개 요리를 조금 싱겁게 한다든지 조금 덜 드신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 교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이제 혈류량을 풍부하게 해서 위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점막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양배추라든지 아니면 브로콜리 같은 여러 가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어머니께서 지금 증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식 조절을 먼저 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교정을 하실 때에는 담당 주치의를 정해서 그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하고 의논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예. 식사를 하고 네, 양치질을 좀 곧바로 하면 네, 치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네. 막 올리는 역류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원래 또 좀 비위가 약하시거나 불편한 부분이 네네. 있으신 분들은 그럼 식사 후에 음식이 일단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역과 구토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식사를 후에 한 30분 정도 뒤에 양치를 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가 안 좋잖아요. 네. 네. 어머니 피에 미치는 양이 또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이 네. 다 이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치를 하시니까 조금 네네. 비위가 약하시면 좀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이 내시경을 했는데 괜찮다 하는데, 예. 네. 갑자기, 제가 뭣을 좀 낮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에와 간목만 막 떨고 막 쪼이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막 쪼이고, 또 이 배 밑에 맹배기 가슴인데까지 뻗들고 우리 아이 아프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예. 네, 어머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내가 위가 불편해서 상복부 불편감이 있어서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예, 예. 근데 나는 너무 불편하다 지금 이라고 얘기를 예. 하셨는데요. 예.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59네. 아, 네, 그렇군요. 보통 50대 이후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또한 이게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요? 네,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쪽에 심혈관 그거도 네네.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 하던데. 아, 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췌장 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담낭 쪽도 같이 곁들여 검사하신 적이 그거는 안 있으신가요? 해봤어요. 아, 네, 그러면 먼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담당 주치의와 함께 약물 치료를 먼저 트라이를 해보면서 심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췌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췌장이나 심장 쪽에.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예.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는 게 혹시라도 다른 병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현명하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어머니.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한 통이 더 걸려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위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거 배꼽 부에서부터 맹치 아니습니까? 예. 맹치에서부터 목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은 막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아파요. 네. 아파가지고 처음은 심장이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검사를 하고 네. 이렇게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심장은 뭐 그 별극이 없고 역류성 식도 쪽으로 이 내시경을 하고 뭐 이래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항상 이래 보면은 음식물이 이래 좀 내가 올라오는 편이고 트름이 계속 나고 심트름 같은 게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또 약을 그래서 병원에서 먹으라 해가지고 제가 한 넉 달을 넘게 먹었어요. 그래도 차고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약을 먹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제 제가 한 병원에서 보통 40일씩 먹다가 또 다른 병원에 네. 가서 또 한 40일 먹고 또 한 병원에 가서 먹으면 그 병원의 약이 또 너무 막 더 아픈 것 같아가지고 또 처음 좀 덜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해갖고 거의 한 넉 달 넘게 먹었거든요. 근데 네. 별다른 차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끊고 안 먹고 있는데 네. 안 먹고 제 나름대로는 좀 음식 조절을 조금 하고 조금 그러니까는 조금 낫기는 한 것 같은데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너무 아파요. 항상 이래 속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흉부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과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을 뭐 3, 40일씩, 아니, 뭐 두세 달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 약만 먹으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또한 음식 조절을 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듯이 음식 조절과 또한 여러 가지 치료가 같이 병합돼서 나타나는데요. 심장은 뭐 일단 조사를 해보셔서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이런 흉부자결감이나 이런 것들이 췌장이나 아니면 담낭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 또한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 선생님을 찾는 것보다는 한 선생님께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더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방향은 어떨런지 좀 상세히 같이 상담을 하고 의논하시는 게 더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골이거든요. 예. 네, 어머니.
그래 시골병원에를 다녔는데 네. 그래 제가 한번 그랬어 선생님한테 제가 안 그래도 담양 쪽에 네. 췌장 쪽에 네.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거든요. 네네. 해갖고 CT를 한번 찍었어요. 아, 네. 찍었더니 그 이제 쓸개 쪽에 네네. 뭐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 하면서 3개월 후에 네. 다시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가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네네.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다 그거 하고 또 아는 교수님을 상담해가지고 그래 네. 갔는데 네. 그 이제 요번 11월 9일 날 이제 4개월 돼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죠. 네.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네네, 어머니. 심장 쪽이 자꾸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네. 불안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충분히. 제가 괜히 불안해요. 그 네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괜히 네.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러는데 그래 만약 영양소 식도염일 경우에도 그런 그 증세가 이쪽 가슴 쪽이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담당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이제 3개월 때 다시 한번 담낭 쪽을 조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주셨고요. 네. 근데 흉부에 대한 자결감, 즉 타는 듯한 통증, 아프고 너무 불편한 그 통증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다양스럽게 오는 그런 이제 병들을 다들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처음에는 위 내시경을 해서 위를 치료를 받았는데도 소용이 별로 없고 췌장 쪽을 봤는데도 조금 요번에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불안하신 점이 심장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요번에 이제 가실 때 다시 한번 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심장 쪽도 같이 조사를 해보시면 어머니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걱정도 덜고 마음도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님 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병원 잘 네.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위장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홍정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위염이 심하거나 뭐 위가 안 좋을 경우에 네. 나중에 위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실제로 위암과는 연관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위염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그런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성 위염이 오래되게 되면 결국 그 위암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을 위암의 전암성 병변, 전구병변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장상피 화생의 변화를 거치게 되면 먼저 유관적으로 의심을 하고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선종으로 전환이 돼서 위선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확률이 연간 0.5%에서 1% 정도의 확률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1, 2년이면 뭐 몇 프로 안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10년이고 20년이 되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고 또 좀 안 좋은 경우에는 1년,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도 위내시경 추적 검사를 하게 되죠. 네, 일반적인 위염이 위암으로 무조건 발전이 되진 않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뭐 이런 것들은 위암이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증상들은 위산 분비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위 점막 보호제 같은 약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염을 일으키는 음식이 또한 위암을 유발하는 음식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맵고 짜온 음식, 탄 음식, 상한 음식, 그리고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류, 그 음식물에 첨가된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과 질산염이 함유된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도 위암의 발병 위험도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술과 담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흡연자는 위험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1.5에서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굉장히 위염과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맵고 짠 음식, 상한 음식, 탄 음식, 그리고 뭐 술, 담배까지 모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위가 불편할 때마다 위장약을 수시로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약물 치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위장 증상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약물을 치료로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모두가 위험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을 해서 약물을 선택을 하고 치료 기간도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네. 또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장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검사 없이 약국에서 계속 개일 종류의 약제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통증에 대한 완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치료 약제, 범위, 기간 등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위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분들이 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만성 위축성 위염인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약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속쓰림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통증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장 질환을 진단을 하는 데에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검사가 바로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내시경으로는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을 합니다. 그중에서 위 내시경은 입에서부터 식도, 위, 십이위장 부위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조형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도 있는데요. 조영제를 입으로 먹고 X선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방법인데 간편하긴 하지만 정확도가 월등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 내시경 검사를 추천을 하게 되죠. 특히 조기 위암 중에는 표면에 색조 변화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 촬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고요. 네, 또 위장 조형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에는 다시 위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지만 위 내시경만 하는 경우에는 위 내시경으로 직접 관찰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즉시 확인할 수가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른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조기 위암의 경우는 조직 검사도 바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내시경 검사의 장점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내시경 검사의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보고 조직 검사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이 되면 바로 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한다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시경으로 질병을 직접 치료를 하는 치료 내시경의 분야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 가시나 이물질이 목이나 식도에 걸렸을 때 제거할 수 있고요. 위 장관에 출혈이 있을 때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지혈 치료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위암 검진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경우에서 조기에 발견된 초기 위암의 경우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즘은 또 내시경 검사 중에서도 수면 내시경 검사 많이들 하시는데 자고 일어나면 고통 없이 검사가 다 돼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불안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의 안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진을 받았는데 안전하게 검진을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아보셔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이 조금씩은 있으실 텐데요. 네.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수면 유도 약물을 사용을 해서 통증과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약물을 사용하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심장과 폐 기능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검사를 하고 권장하는 진정 내시경 검사를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검사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약물의 용량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급적이면은 전문적인 내시경 수련을 받은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네, 내시경 검사로 위염이나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진단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위 내시경으로 위뿐만 아니라 식도, 십이장까지도 모두 관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흔히 관찰되는 질환을 보시면서 진단들을 보시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맨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이러스성 식도염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그림이 캔디다, 즉 곰팡이균에 감염된 식도염입니다. 네. 식도에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감염이 있는 경우이고 또한 위산 역류에 의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도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궤양에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위염과 위궤양을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도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좀 조기 발견하고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내시경 검사 많이들 하시죠, 요즘?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암처럼 이렇게 진행을 단계가 있는데요. 저처럼 맨 왼쪽에는 정상적인 위가, 그 다음에는 조기 위암으로서 중간 그림이 보이게 되고 좀 더 진행성 위암으로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위병내에서 생기는 점막한 종양이라는 것도 있고 12장 질환도 진단이 가능한데 좀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12장에는 염증과 궤양이 주된 문제가 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12장염,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12장 궤양,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12장 유두종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 위장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내시경 검사까지 이야기 자세히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암 수술을 한 지가 1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까지, 서울병원까지 네. 다니려니까 번거롭고 이래서 가지고 지방에서 검사를 해서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 지방에서 이어가도 됐는지 그게 예. 궁금하셔서요. 예. 네. 네, 아버님 질문의 내용 잘 이제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래 뭐 위암의 수술을 서울에서 받았는데 너무 머니까 예. 근처에서 이제 뭐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예, 마찬가지로 위암의 수술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들리셔서 자료를 가지시고 예. 근처에 있는 소화기 내과 전문 병원에 가셔서 같이 의논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님. 병원에 가서 이 선생님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거기 이제 원무과에 가시면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 자료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수술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한테도 상세히 얘기를 하시면 예. 너무 거리가 멀고 지금 상황이 너무 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
말씀하시면 또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또 상세히 또 이렇게 소견서를 적어서 주실 겁니다, 아버님. 예, 그 그런데 네. 의사 선생님은 네. 그래야 멀어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좀 멀어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잠타니 불편하거든요. 서울까지. 아,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아버님께서 이렇게 청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또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버님께 그런 소견서를 잘 주실 것 같기 때문에요. 예. 그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기가 수술한 사람을 자기가 계속 완치를 시켜주고자 하는 건 의사의 바람이고 예. 그리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또한 아버님의 사정이 뭐 서울까지 가시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가셔도 뭐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버님. 예. 한 번 더 자세히 상담을 하시고 얘기를 드리시면 충분히 흔쾌히 또 얘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아버님.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잘 얘기하세요. 아, 저 이야기 할까요? 네, 계속 얘기해 주시면 예, 됩니다. 예,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네. 와이 잡으면 어떡해.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예. 위 내시경을 2년마다 5번을 했는데, 80대인데, 나이는 네. 그래, 자주로 해도 되나요? 아, 위 내시경을 자주 받으셔도 되는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근데, 네. 밥도 밤토리 마치만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잘 맥히요. 잘 아, 맥힙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시경을 좀 해보거든요. 그 자주 해도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네, 어머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네. 위 내시경을 자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안전한 시설과 그리고 청결한 소독 환경이 갖추어진 내시경 전문의가 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문입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검진차 하시는 내시경이라 하시면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검진차 하시는 내시경이 아니고 지금처럼 불편하시고 힘드신데 이전에 검사했던 검사 결과상에서 뭐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서 속이 많이 불편하고 이전보다도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신다면 본인 어머니 담당 주치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시경 일정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80이나 됐는데 내시경을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받으시는 게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2년에 한 번 그렇게 자주 보시는 건 아니십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시던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약물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 검진 일정이나 아니면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여보세요. 저는 임석을 앞으로 계리거든요. 네, 어머니. 안 계립니다. 그래, 3년 전에는 염증이 있어서 약을 한 2주 이렇게 먹는데, 이제 15년도 12월 때는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아, 네. 그러셨네요. 네. 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궁금한 점은 그런 게 이제 17년도 또 할 차례인데, 해야 되나 싶어서 아주 명령이지만은, 예. 네. 예. 아,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또 네.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자주 받아도 되는지 좀 그 걱정이 되셔서 네. 전화를 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는만 해도 예. 아, 네.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네, 한 통의 전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좀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홍정범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위장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 요즘에는 위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위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위암이라고 하면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두루 모두 일컫는 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종류가 위 점막 상피에서 기원하는 위선암입니다. 그 외에도 림프 조직에서 기원하는 림프암도 있고요. 위와 신경이나 근육 조직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그리고 육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위암이라고 하면 그 신경 내분비암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암이라고 하면 위선암을 일컬게 되는데요. 위선암은 위 점막에서 새어나서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혹이나 궤양을 만들면서 위벽을 깊이 침륜하게 되는데요.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주위나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위벽을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오랫동안 위암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발병이 많은 건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일본과 함께 위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3년도에 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암은 약 한 22만 5천 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위암은 3만 건 정도로 약 한 13%를 차지하게 됩니다. 남자에서는 이처럼 1위를 차지하고 여성에서는 4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연령대별로는 70대에서 27% 정도로 위암의 발생이 많고 60대가 26%, 50대가 23%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5, 60대를 합치게 되면 50% 정도까지 육박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2.1배 정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위암으로 사망하는 위암의 사망률을 보시게 되면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한 해 약 한 7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약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폐암, 간암,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조기 발견될 때는 완치율도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진행 정도에 따른 5년 생존율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1기가 90%의 생존율을 보이고 네. 2기가 70%, 3기가 30에서 50%, 4기는 10% 정도 됩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거의 완치율이 95%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조기의 위암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일기 생존율이 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위암의 조기 발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아니더라도 초기 증상만으로 어떻게 위암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예, 진상만으로는 위궤양이나 위암을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 위암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위암,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조기 위암에서 나타나는 증상도 암 표면에 생긴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궤양 때문에 생긴 증상이지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성 위암이 생기는 증상도 비특이적인 증상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든지 지속적으로 구토가 난다든지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대변이 검게 나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빈혈이 생긴다는 이런 경우를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암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꼭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들은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약물 치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부터 먼저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40대 이후에는 1,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 이상이 있으면 2년마다, 이상이 없으면 2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특히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아니면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앞서 위험 신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구토가 나고 음식물이 삼키기 어려울 때, 또 대변이 자꾸 검정색으로 나오거나 빈혈이 유지될 때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위암, 이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한데요. 그래서 위 내시경이 위암 방어의 파수꾼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위장 질환의 진단 그리고 증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 네, 받고 있는데, 받을 때마다 이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예살벌 생각고 그냥 있다가 올해는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겁이 나가지고, 그랬더만은 하늘에 있다가 결과 나왔는데, 다행히 이염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내과에 가가지고 며칠 전에 약을 찌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제가 증상은 항상 트름이 많이 나고 예. 가스도 좀 차고 다른 크게 증상은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징물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네, 어머니 지금 불편한 증상이 이제 뭐 트림이 나고 가스가 차고 있고 신물이 있다는 증상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네, 징물은 네. 가끔씩 한 번씩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반 내과에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며칠 전에 그냥 약 네. 찌다가 먹고는 있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네.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네, 그래가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제 딴에는 뭐 음식을 조절한다고 양배추를 네. 좀 먹고 있거든요. 네네. 양배추를 그냥 밥에다가 썰어서 이어갖고 해가지고 양념장 네. 비벼서 먹기도 하고 네. 쌈을 싸 먹기도 하고 이제 생걸 먹어야 좋은지 익혀서 먹어야 좋은지 아, 그것도 네.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양배추라는 음식은 굉장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라서 네. 섭취를 하였을 때 위에 있는 혈류량을 좋게 만들어서 위에 점막에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하신데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쌈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장에 비벼 먹는다든지 같이 먹는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짠 기운이 들어가는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은 그 효과가 반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좋은 음식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배추라든지 섬유질 풍부한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이 좋으신데요. 근데 어머니께서 같이 안 좋은 간장이라든지 쌈장이라든지 이런 매우 짠 거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구별하셔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네. 예, 한 가지 증세가 식도염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네, 식도염. 식도염도 있다고요? 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트름이 나오거나 위장 질환이 명치가 아프거나 하신 이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위염과 식도염에 있었던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부합한 내용인데요. 지금 가시고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랑 잘 의논하셔서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이어가시고 그다음에 식생활도 건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어머님 걱정을 조금 더 쉬는 방법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 위염이 있다고 했는데 위염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어머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축성 위염이 있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내시경을 받는 게 중요하시고 그 외에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안 좋은 조직이 있었을 때에는 중간에 한 번 더 내시경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걸 네, 또한 센걸 먹어야 좋은지 네. 익혀서 먹어야 좋은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어머니 그 방법은 조리 방법에는 크게 차이는 없으시고요, 어머니.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고 짠 것만 좀 피하시면. 간장 약간씩 넣어서 그래 먹긴 합니다. 네, 어머니 너무 짜게는 드시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나이 50대 초반이거든요. 예.
들어와있는데 올 초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 위암각하는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 대학병을 갔는데 위 선장이가 위 점막 절대 수술 좀 3분의 2 정도 했거든요. 예.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하자 이래 했는데 자꾸 복통이 생기고 또 심기증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달 전에 협심증 수술을 했어요. 그게 그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지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 하거든요. 예. 일반 병원에 가니까 그거하고 또 같이 관련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연락인 겁니다. 네, 아버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먼저 아버님께서는 5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시고 한 1년여 전에 그다음에 위암을 진단을 받고 그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그거 완벽히 잘 절제가 돼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조직 검사를 하고 내지는 살펴보기만 하자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마침 때마침 뭐 한두 달 전에 갑자기 협심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복용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속이 많이 쓰리고 불편하다. 그게 맞으시죠, 그리고, 어머니?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당뇨와 고지혈증이 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네. 복용을 같이 한 2년 전부터 당뇨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연관성이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면 50대 이후 특히 당뇨하고 고지혈증 있으신 환자분이 위암에 걸려서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협심증 때문에 아마 드시는 약 중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텐트라든지 다른 시술을 하셨으면 안쪽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런 항혈전제가 위벽이 아버님께서 이제 위가 좀 많이 약해지셨을 텐데 그 부분에 작용을 하면서 위출혈이나 위궤양이나 위염증을 야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요. 또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자들에서는 또 위점막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님께서 이러한 저에 대한 상황을 다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 본인께서 이제 또 이제 담당 주치의가 있으실 겁니다. 위 내시경 시술을 해주신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약을 조금 첨가하거나 조정을 하신다면 훨씬 더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하지만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뒤에 하자 했었는데 그 네. 중간에 제가 지금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꼭 기간에 관계가 있는 건지. 아, 예. 일반적으로 지금 검진차 하시는 내시경과 아버님 증상이 있어서 해시경은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님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 아무 이상은 없겠지만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기대로 하는 검진 내시경은 1년마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뭐 문제가 생겼고 속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하면 물론 1년 안에 다른 곳에 다시 위암이 재발할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 내시경 소견을 보셨던 담당 내시경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내시경을 한 번 더 보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또 이제 다 돼가는 관계로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한 이미 80대가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 가지 암에 걸린다고 하죠. 그 중에 위암은 남자에서는 1위, 그리고 여자에서는 4위 정도로 매우 빈도수가 높은 암인데요. 이런 위암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큰 병이 나올까 두려워서 무서워 검진을 미루고 있는 꺼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시경 검진입니다. 꼭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장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홍정범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면 위험 발병률도 최대 1.9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니까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위점막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빨리 식사하셨던 분들,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먹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